버터라제가 생각하는 세계사를 움직인 100대 사건. 8번째 이야기. 기원전 1750년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왕이 법전을 제정하였다. 인류 문명은 단순한 삶의 영위를 넘어 복잡한 사회를 질서 있게 운영하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발전해왔습니다. 국가가 생겨나고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과 법의 필요성은 그 어떤 인류의 발명보다도 절실했습니다. 그리고 약 3700여 년 전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완전한 형태의 법전이 한 위대한 통치자의 손에 의해 빛을 보게 됩니다. 바로 기원전 1750년경 고대 바빌로니아의 위대한 왕 함무라비가 제정하여 돌기둥에 새겨넣은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이 법전은 단순한 법 조문의 나열을 넘어 인류가 추구해온 정의와 공정의 개념을 처음으로 체계화한 기념비적인 유산입니다. 과연 함무라비 왕은 어떤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 법전을 편찬하게 되었을까요? 법전이 담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변되는 그 원칙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그리고 이 하나의 법전이 고대 사회에 가져온 변화는 무엇이었으며 오늘날 인류의 법과 사회에 어떤 영원한 흔적을 남겼을까요? 우리는 그 정의가 돌에 새겨진 순간으로 들어가 고대 문명의 새벽을 함께 목격해보고자 합니다. 함무라비 왕이 살았던 시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인류 문명의 요람이자 동시에 끊임없는 권력 다툼과 혼란이 반복되는 땅이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을 꽃피운 수메르 도시 국가들은 각기 다른 법과 관습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후 아카드 왕조, 우르 제3왕조 등 여러 통일 국가들이 부침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지배는 오래가지 못했고 메소포타미아는 다시 여러 도시 국가들로 분열되어 치열한 패권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아모리족 계열의 한 부족이 테베레 강 유역의 작은 도시 바빌론을 중심으로 세력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함무라비는 바로 이 고대 바빌로니아 왕국 제1왕조의 6대 왕으로 기원전 1792년에 즉위했습니다. 그의 즉위 초기 바빌로니아는 엘람, 아시리아, 마리, 라르사 등 강력한 주변국들의 견제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함무라비는 탁월한 외교적 수완과 강력한 군사력을 겸비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교묘한 동맹과 이간책을 통해 주변국들을 약화시켰고 이어지는 정복 전쟁을 통해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바빌로니아의 지배 아래 통일했습니다. 특히 남부 메소포타미아의 강력한 도시 국가인 라르사를 멸망시키고 북부의 아시리아와 마리까지 정복하면서 함무라비는 수메르 아카드 문화를 계승한 통일 제국의 위대한 건설자로 등극했습니다. 함무라비는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국의 안정을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력뿐 아니라 효율적인 통치 시스템과 모든 백성에게 적용될 통일된 법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통찰했습니다. 각 지역마다 달랐던 법과 관습으로는 광대한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릴 수 없었으며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법이야말로 정의를 구현하고 왕의 통치를 정당화하며 제국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접착제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비록 함무라비 법전 이전에 우르 남무 법전 등 더 오래된 법전들이 존재했지만 함무라비 법전은 그 내용의 포괄성과 체계성, 그리고 보존 상태에서 고대 메소포타미아 법의 최고봉으로 평가받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기원전 1901년 프랑스 탐사대에 의해 이란의 수사 지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법전은 약 2.25m 높이의 검은 현무암 돌기둥에 설령문자로 빽빽이 새겨져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그 웅장한 모습만으로도 고대 바빌로니아의 권위와 법의 중요성을 짐작하게 합니다. 법전의 구성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서문에는 함무라비 왕이 신들에게 부여받은 정의로운 통치의 사명과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가장 위대한 왕, 백성을 돌보는 목자로 칭하며 정의를 실현하고 악행을 근절하기 위해 법전을 제정했음을 선포합니다. 본문에는 총 282개 조항으로 구성된 방대한 법 조문들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결론에는 법전을 준수하는 자에게 신의 축복을 어기는 자에게 신의 저주가 내릴 것을 경고하며 법전의 영원한 유효성을 강조합니다. 함무라비 법전의 핵심 원칙은 흔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알려진 동해보복주의입니다. 하지만 이 원칙이 모든 조항에 일률적으로 적용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눈에는 눈의 원칙은 주로 동등한 사회계층 간의 범죄에 적용되었습니다. 법전은 바빌로니아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는 상세한 규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바빌로니아 사회는 크게 세 계층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아윌룸은 귀족, 지주 등 최상위 계층을 말하고 무시케눔은 평민, 자유시민을 와르둠은 노예를 말합니다. 이러한 계층에 따라 동일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아윌룸이 다른 아윌룸의 눈을 멀게 하면 그의 눈도 멀게 했지만 아윌룸이 무시케눔의 눈을 멀게 하면 벌금을 물게 했고 아윌룸이 노예의 눈을 멀게 하면 노예의 가치를 배상하는 방식으로 처벌했습니다. 결혼, 이혼, 상속, 양자 문제 등 가족 관계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부부관계, 자녀에 대한 권리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토지 임대, 경작, 수로 이용권, 곡물이나 가축의 대출 및 이자, 상거래, 도난, 재산 파손 등에 대한 조항이 많습니다.
이는 당시 바빌로니아 사회가 활발한 농업 및 상업 활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폭력, 살인, 상해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은 물론 의사, 건축가, 문화기술자 등 전문 직업인들의 책임에 대한 조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과 의사가 수술 중 환자를 죽게 하면 그의 손목을 자르고, 건축가가 지은 집이 무너져 사람이 죽으면 건축가도 사형에 처하는 등 매우 엄격한 책임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법전에 명시된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사람이 강물에 뛰어들어 살아나면 무죄이고 죽으면 유죄로 판단하는 심판법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판단을 넘어선 신의 심판에 의지하는 고대 사회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정의를 선포하는 왕의 메시지이자 모든 백성에게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법전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근대적 개념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혼돈 대신 질서를, 사적 복수 대신 국가에 의한 공적 처벌을 지향했다는 점에서 혁명적이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바빌로니아 제국에 여러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제국의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다양한 관습법과 지역 법률들을 통합하여 통일된 법률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는 각 지방의 사법권을 중앙으로 집중시켜 함무라비 왕이 제국 전체의 최종적인 법의 집행자이자 정의의 수호자로서의 권위를 확고히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명확하게 문서화된 법률은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게 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예측 가능한 법률은 농업 생산과 상업 활동의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바빌로니아의 경제적 번영을 촉진했습니다. 토지와 물의 사용권 등 농업사회의 핵심적인 문제들을 법으로 규정하여 분쟁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였습니다. 법전의 서문과 결론은 함무라비 왕을 백성들의 어깨에 지워진 짐을 덜어주는 정의로운 목자이자 약한 자와 과부를 보호하는 신의 대리자로 묘사합니다. 이는 왕권의 정당성을 신적 권위와 정의의 구현에서 찾으려 했던 함무라비의 정치적 의도를 보여줍니다. 법전은 단순히 강제력을 행사하는 도구를 넘어 왕과 백성 사이의 약속이자 제국의 도덕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세워졌습니다. 비록 일반 백성들이 설령 문자를 모두 해독하기는 어려웠겠지만 중요한 법률이 명확하게 문서화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로 법의 존재와 권위를 각인시켰습니다. 이는 훗날 로마의 12표법과 같이 공표된 성문법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선례가 됩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단순한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유산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법률사, 사회구조 그리고 정의 개념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세계사적 이정표입니다. 비록 우르 남무 법전 등 함무라비 법전보다 더 오래된 법전들이 존재하지만 함무라비 법전은 현존하는 고대 법전 중 가장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으며 내용의 방대함과 체계성 그리고 포괄성에서 단연 돋보입니다. 이는 인류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문자화된 법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증거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변되는 동의 보복주의는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다소 원시적이거나 가혹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적 복수나 무분별한 보복이 난무하던 시대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한 만큼만 보복하는 비례적 응보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혁명적이었습니다. 이는 무제한적인 복수를 막고 국가가 주도하는 형사 정의의 조석을 놓는 중요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법전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판례와 규정을 제시함으로써 사법 절차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왕이 법전을 통해 정의를 구현하는 최고 통치자임을 선언함으로써 법은 신성한 권위의 원천이자 왕권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단순한 법 조문이 아니라 기원전 18세기 메소포타미아 사회의 구체적인 생활상, 경제활동, 사회계층, 풍습 등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귀중한 역사적 자료입니다. 노예제도, 산업거래, 농업 생산 방식 등에 대한 상세한 언급은 당시 문명의 발전 수준을 짐작하게 합니다. 함무라비 법전이 다른 문명의 법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명확한 증거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문자화된 법전의 존재, 특정 사회 구조를 반영한 법률,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과 같은 법률적 아이디어는 이후 유대교의 율법, 로마법, 심지어 현대 서양법 체계까지 보편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함무라비 법전은 로마 법전, 나폴레옹 법전과 함께 세계 3대 법전으로 불릴 정도로 법률사의 상징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기원전 1750년경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왕은 돌기둥에 법을 새겼습니다. 이는 혼란스러운 시대의 질서를 부여하고 강자의 횡포로부터 약자를 보호하며 모든 백성에게 보편적인 정의를 실현하려는 위대한 시도였습니다. 그의 법전은 지중해 주인을 두고 카르타고와의 치열한 전투를 앞둔 바빌론에게 강력한 질서와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단순한 고대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법이라는 도구를 통해 국가를 통치하고 사회를 구성해 나간 가장 초기적이고 명확한 증거입니다. 눈에는 눈이라는 원칙이 때로는 잔혹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사적인 복수가 아닌 국가가 주도하는 처벌과 무제한적 복수가 아닌 비례적 응보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진정한 법의 씨앗이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이 발견된 지 100년이 훌쩍 지난 오늘날까지도 이 검은 돌기둥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이며 법은 어떻게 사회를 규율하고 국가는 백성에게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가? 함무라비 법전은 수천 년 전의 외침이지만 인류가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는 한 영원히 그 울림을 이어갈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